네, 2021년 1월 8일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관련 보도가 제법 있었는데 제가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주권은 미국의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미국 언론보다 제가 더 잘 분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저도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졌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보도를 왜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편가르식 보도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의 공황. 공황이 뭔지 알죠? 공황에 빠졌다 할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썼는데 어린 시절에 같이 일했던 뭐 비슷한 연배의 기자입니다. 상당히 미국을 잘 알고 영어를 잘하는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를 했고 또 백신을 빨리 제조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공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급격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취임이 임박하자 미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트럼프가 벙커 멘탈리티에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벙커 멘탈리티. 아직은 무슨 시사적 용어 같고요. 의학적 용어라든지 뭐 정치학에서 나오는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defensiveness resulting from repeated attacks. 반복된 공격을 받은 결과로 생긴 방어 본능, 방어 기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사람이 극도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죠. 그걸 벙커 멘탈리티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거기에 걸렸다는 얘기죠. 한 백악관 참모는 어제죠. 미국 의사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4명이 죽고 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트럼프를 지켜본 백악관 참모는 트럼프는 온통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작은 그림, 즉 자기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급 사람들, 대기업의 오너들, 장관들, 분들 만나보면 확실히 저희보다 보는 눈이 크고요. 의연하고 사소한 무슨 사건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건 저와 같은 점이 발견돼서 좋은 거지, 사실은 이제 리더의 자리는 순간적으로 놓치신 거죠. 바로 그걸 얘기했네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을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서 막 제조업을 끌고 오고 한국을 괴롭히면서까지 유럽을 괴롭히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하는 건 우리는 싫었지만 미국 국민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상당히 크게 놀았지 않습니까? 중국을 몰아치는 거 보게 되면 사정없이 몰아쳤죠. 백신 개발한 거 보게 되면 상당히 큰 그림을 크게 놓은 사람인데 그 그림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월 6일 날 트럼프 지지 세력이 미 의회당을 휘젓고 다닐 때 트럼프는 백악관 비서실장, 부실장, 정책고문, 인사국장 4명하고 TV만 보면서 하루 종일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랬답니다. 폭도들이 의사단 난입으로 선거인단 개표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아전인수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하고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화를 냈답니다. 내가 그자를 정치적 사망에서 구해줬고 그를 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다니, 그렇게 감정을 토로했답니다. 이 직설적이 나오는 거는 본인이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리피티드 어택을 받았다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라는 게
많은 요구가 본인한테는 공격이 되겠죠. 공격을 받은 게 되겠죠.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는 모습을 놓쳐버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저와 같은 범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뒤에서 칼을 꽂다니, 뭐 이거 큰 일을 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저도 그런 얘기 하고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라. 근데 이게 사실 갈 때까지 간 표현이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는 상황을 통제할 아이디어와 용기와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펜스가 의사당 내에 있다가 의사당 안으로 피신했다고 하자 펜스가 부정선거 결과를 거부할 용구를 갖지 못했다라는 트윗을 띄워버렸습니다. 그 트윗을 보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들어간 폭도들에게 펜스를 찾아라는 트윗을 또 보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평화적이야. 작년 여름 흑인 인권 개선 시위가 있었죠.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흑인들이 백인 경관이 가혹하게 체포하다가 흑인을 죽인 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했을 때 그 폭동은 어땠는데 그때는 폭동을 일으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잖아. 내 사람들은 my people은 평화적이야. 깡패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서운하고 억울한 겁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 트럼프를 도와줬던 전직 관리들과 지지자들이 의회로 들어간 그 시위대를 향해서 당장이라도 집무실에 가서 폭동을 규탄하라 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그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신 말만 듣는다. 우리나라를 위해 당장 이 사태를 규탄하라. 그런 걸 트위트하라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참모들이 반대한 부정선거 주장을 자꾸 트윗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동영상 트윗은 보내지 못했고요. 트위터도 그의 계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설득돼서 뒤늦게 의사당을 떠나라는 요구를 겨우겨우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오버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럴 때 참모들은 계급이 낮으니까 설득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국가적인 위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선거는 미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제가 보는 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닐 때, 공황에 빠졌을 때, 화가 났을 때 국가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이게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암살될 수도 있고 온갖 사태가 다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대한민국은 있느냐, 미국은 있었느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가 너무 화를 내니까 CNN이나 이쪽은 반 트럼프였죠. 폭스 TV는 상당히 친 트럼프였는데 폭스 TV와 전화 인터뷰 하려니까 트럼프는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침울해갖고 난 못하겠다, 하기 싫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막 길을 열어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1월 7일 새벽에야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는 성명을 진짜 원치 않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세력이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개표가 뭐 제대로 안 될까 걱정하는 그렇게 했다가 또 거꾸로 그 시위대를 보고 힘을 받고 하는 벙커 멘탈리티에 빠져버린 겁니다. 전혀 의연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아닌 분노한 보통인의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월 7일 날 우리나라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미국은 국토안보부잖아요. 경찰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미국은 경찰이 뭐 좀 우리랑 다르니까 없지만은 국토안보 장관 대행인 체드 울프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6일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할 것으로 호소한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 비난해라. 예, 대통령 밑에 있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던져버렸습니다. 교통부 장관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사직서를 내면서 트럼프, 당신의 발언이 상황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며 내게는 변곡점이었다. 내가 당신을 떠나게 하는 포인트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현재는 북 아일랜드 특사를 맡고 있는 믹 멀베이니도 폼페이오 장관한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특사니까 국무부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CNBC에다가 말하기를 사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표를 내지 않은 사람들도 트럼프가 더 나쁜 사람을 사직하면 누구 대신 안 칠 거 아니야. 1월 20일 오기 전까지. 더 나쁜 사람을 안 칠까 봐 못 나가고 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폭도들의 의사당론임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였다. 대통령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것도 많았는데 어젯밤 이 모든 게 날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정부가 끝날 때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박근혜의 참모, 박근혜의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미국의 장관들은 국가에 충성을 한 거고 트럼프에 충성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씨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줬다가 나중에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포인트가 돼서 그분을 해임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장관 이런 모든 사람 선출직 공무원들도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헌법을 지켜야지 사람에 대한 충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CNN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또 부보좌관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도 3명이죠.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해주고 나가야 되나 그 전에 나가야 되나 이거 못 있겠다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의 트럼프의 비서실장이었던 캘리가 워싱턴 포스트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선출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무한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 사람의 인성, 도덕성, 윤리적 기록, 성실성, 정직성, 단점, 여성과 소수계에 대한 과거 발언, 그 직을 원하는 이유 등등. 그리고 나서야 그가 말하는 정책을 봐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풍토는요. 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공공연한 이해가 있습니다. 언더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게 엉터리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선거로 당선됐으니 과거의 내 잘못은 선거 과정에서 다 인정이 된 거다. 무죄가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특히 지금 현 여당에. 그러나 제가 방희선 변호사하고 인터뷰 통해서도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선출은요. 선거를 통해 뽑는 거는 임명을 하나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나가 지명할 수도 있고 연공서열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로 하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이지 선거만이 최고의 지고지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선출로 사람을 뽑는 거는 어떤 인기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고 연애 잘 나온 사람이 나오면 국회의원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능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경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대중적 인기와 능력은 완전 별건입니다. 조선을 구한 가장 위대한 장수를 이순신이라고 하는데 이순신이 선거로 뽑힌 장수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가장 큰 공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박정희가 대권을 잡을 때 선거로 잡았습니까? 5.16 군사혁명, 일부는 쿠데타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로 잡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제갈공명을 뽑아낸 사람은 선거로 제갈공명을 잡았습니까? 그냥 삼고초려 그 모든 중신들이 반대하는데 누구 한 말 듣고 유비가 쫓아가서 젊은 청년한테 도와주십시오 3번을 해서 끌고 왔잖아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만이 최고가 아닌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특히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이면 무소불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 켈리가 정확하게 선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무한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의 정직성, 단점, 과거 발언 그리고 그의 정책을 봐야 한다. 이게 저는 미국 정치의 멋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요. 제갈공명을 복룡과 봉추를 잡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딱 가서 하는 그건 그야말로 천거받은 거 아닙니까? 천거가 가장 최고의 엘리트를 뽑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안목이 투표를 하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주권자인 국민보다도 안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선출된 사람은 윤리성, 성실성, 정직성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 건 대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요, 감시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감시하는 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과거 제가 이제 국정원을 안기부를 중정을 볼 때 보게 되면 대통령조차도 감시하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중앙정보부장을 따라다니는 중앙정보요원이 있더군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 보게 되면은 그때 벌써 지금 여당, 야당이 하도 정치에 국정원은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어떻게 했다,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어떻게 갖고 왔다는 부분은 국정원이 보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맹점이 노출된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봤으면 어떡하든 정보보고를 해서 띄어내거나 했겠죠. 그럼 그걸 못 봤으면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봐야 돼. 그것도 안 봤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도 안 하고 있잖아요. 더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부가 더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감시하고 해야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감시해야 됩니다. 박범계 씨 이번에 법무장관 임명한다고 본인도 들떠 있는데 그분이 과거에 했던 거 다 봐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되면서 선출을 했다고 자기는 이노센트 하라고 그러는데 난센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중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펜스 부통령을 마구 비난한 트럼프를 보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축출 문제를 비공식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25조는 부통령하고 내각의 과반수, 미국 장관들이죠. 거기에 과반수 이상, 부통령과 장관의 과반수 이상, 또는 부통령과 의회가 구성한 위원회가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행수할 수 없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할 수 있다라고 헌법의 25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저는 미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워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은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이 제대로 간다면 좋은데, 세종처럼.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벙커 멘탈리티라고 이제 의외로 미국 시위대에 갔을 때 상황을 표현했는데, 저는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반복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디펜시브니스가 발현됐다고 봅니다. 근데 성격 차이인지 이분은 공격적으로 가지 않고 아주 움직이지 못했죠. 얼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무력화돼 버렸죠.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반복된 공격을 받으면은 디펜시브니스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데 더 얼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승절 행사에도 참여해주고, 또 그게 그렇게 해도 중국이 우리를 안 따라오니까 사드 배치하고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도 하고 지소미아 체결하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갔는데 문 대통령은 그것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얼어버리면 더 대한민국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답답한 거는 그분은 돈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받았던 증거도 없는데 탄핵을 당할 정도로 무력화됐다는 게 저는 이분이 임기명령에 딸리구나 그러는데, 그게 쫄아버린 거잖아, 한마디로 소심해서.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은 어떨 거냐 이거예요. 문 대통령도 지금 앞으로 1년, 2년 사이 위기 안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대통령한테 이러고 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점점 더 나올 텐데. 자, 모든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왕일지라도 왕이 무력화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왕국에서도 태자를 미리 임명해 놓잖아요. 세자를. 그래서 왕이 되면 바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된 차기 왕을 지정해 놓잖아요. 근데 선거를 하는 나라에서는 차기 대통령을 지명해 놓지 않았잖아요.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탁 집권해서 바로 정치를 하라니까 잘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무력화됐을 때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 오바를 하게 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코너에 몰린 대통령이 공황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갖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ICBM이 있다, ICBM 쏴라, 대한민국 군대나 미국 군대는 누구를 공격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수권자로서. 물론 말리겠죠. 근데 그분이 워낙 기가 세서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치 히틀러를 막았나요? 못 막았잖아요. 그렇게 막는 과정에서 국가 기능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다 잘 될 거야. 없습니다, 이런 건. 대통령의 건강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think the unthinkable 해야죠. 우리는요, 흔히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세게 나가다가 11.6을 당해서 한 방에 대통령이 없어진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격됐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바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세워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꼭 그렇게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일종의 코마 상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권한대행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사망한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우리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매뉴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풍 걸릴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뭐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겁니까? 가족이 이끌 겁니까? 총리가 이끌 겁니까? 여기 그냥 있어야죠. 지금 벙커 멘탈리티를 보였을 때 미국이 바로 이걸 고민해서 대통령 축출 문제를 수정법에 따라 일부 관료들이 논의했다는 것. 우리도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살이 이렇고 막 저녁마다 뭐 와인 마시고 치즈 먹으니까 그 친구도 공황이 센 친구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핵미사일 발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김정일과 자꾸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딱 후계자로 내세운 건 뭐겠어요? 우린 지금 이 정권의 2인자가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맹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벙커 멘탈리티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위기를 제가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맹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죠. 불경제 심각하죠. 고위 인플레로 지금 불경제를 덮고 있을 뿐이죠. 북핵 위기는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미 4.19를 겪었어요. 대통령이 하야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군사혁명 12.6 대통령이 암살된 것도 겪었고 12.12 네 군끼리 서로 싸운 것도 겪었고 6월 항쟁 엄청난 민중시위도 겪었고 전직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겪었으면서도 대통령이 벙커 멘탈리티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빠질 수 있다는 건 왜 상상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죠. 미국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은 우리는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준비를 해놨을 때 어쩌면 우리는 통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통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벌어졌을 때 북한도 우리도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뭐 잘한다 막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K방역 잘하다 하다가 백신 터지니까 공수처에 올인하다가 그때 제가 발견하고 스튜피드 공수처가 아니라 스튜피드 백신이야 하고 제가 이 프로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때서야 발견한 거죠. 백신이란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니까 허겁지겁이잖아요. 지금 북한도 허겁지겁, 이란도 허겁지겁, 대한민국 허겁지겁 못 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북한 통일도 갑자기 뭐가 요소가 나왔을 때 서로 대응 못해서 약한 쪽이 무너지면 반대가 이쪽을 먹는 식으로 통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주제어는 think the unthinkable이 아니라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대비하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 대통령제 약점 많습니다.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 허점 많습니다. 이걸 다시 점검하고 상상해서 뭐가 문제인지 대비를 하고 또 북한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뤄진 벙커 멘탈리티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지혜가 없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외신을 읽고 또 국제정치를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엽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왔구나 딱 알고. 그게 지혜죠. 그래서 전문가를 쓰라는 겁니다. 선거직 공무원 최고지휘로 가는 여당에 제가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